다시 제대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NS 열정원 신념의 운영본부장 안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로 사실은 제 교육적인 필드의 어떤 그 토양은 어학이에요. 어학이었고 이제 예전에는 영어 말들이 있었거든요. 어머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없어진 지가 꽤 됐는데 이제 영어 말들을 처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영어 말들을 운영하던 이제 사람인데 이제 여기 이제 입시로 와서 이제 제가 이제 한 뭐 6년 정도 이제 제가 일을 해보면서 좀 이제 여기서도 이게 정말 다르구나. 필드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 여기에 준비를 시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게 돼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저기 조금 너무 자료만 보시니까 자, 우리 왜 이제 아이들 발표할 때 아이들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핸드폰 화면을 많이 보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 오늘은 세미나니까 이제 좀 저를 많이 봐주시고 화면을 많이 봐주시면 좀 소통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무슨 학원일 것 같으세요? 저희 영어 학원. 오케이. 자, 영어 학원이고 또 무슨 학원일까요?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뭘 판단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앞으로 가르칠지도 모르는 아이들의 어머님의 문해력을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자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학원일 것 같으세요? 저희는 여기 저 혼자 하나요? 예, 뭐라고요? 어학원. 여기 이제 어학원이 이렇게 있죠. 지금 저는 이제 예비 중이기 때문에 초등을 기초로 해서 먼저 좀 깔았는데, 네, 토플도 보고 뭐 이렇게 수상을 해요. 뭐냐면 정답은 우리는 무슨 학원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학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학원에서 입시 학원으로. 왜요? 내신도 봐야 되고 수행 평가도 봐야 되고. 근데 그것들이 그냥 끝나면 안 되고 그것들에 대한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 학원이고요. 그죠? 학원의 존재성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머님들이 듣고 계신 이 세미나의 목적은 저희 학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건데, 결과적으로 저희 학원의 소개도 드리지만 그 소개를 드릴 때 핵심은 우리가 어떤 학원을 지향하는가,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실적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좀 멀리 왜 우리가 이런 입시 실적을 내야 되고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게 이제 2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YNS에는 이제 중등의 로드맵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나누자면, 다음 좀 보자면 이게 지금 이제 1학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1학년을 보면 저희는 그룹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F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고 하나는 T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너 T야 F야? 네. T 그룹이 있고 F 그룹이 있는데, F 그룹의 약자는 펀더멘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초반이겠죠. 아무래도 T는 뭐 탭스라든지 토플이라든지 어쨌든 상위권 실적을 내는 아이들의 그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거예요. 이제 저희 학원에 만약에 레벨 테스트를 보셔서 레벨 테스트를 보시면 그 아이의 실력에 따라서 아이가 F 그룹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T 그룹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어 학원에서의 어머님들의 목적성은 뭐가 돼야 될까요? 내 아이가 만약에 F 그룹에 속해져 있으면 빨리 어느 그룹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T 그룹으로 이동.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제가 이제 이런 세미나를 제가 지금 올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6년째 하는데, 보통 어머님들이 배정받은 반에 있어서의 어떤 이 반 이동을 쉬프팅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물론 생각을 하시지만 계속 여기에만에 있는 것들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세요. 근데 여기 그룹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여기에 그룹에 있는 아이들을 일로 빨리 보내야 되는 연습을 좀 같이 해야 되는데, 힘을 합쳐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나중에는 선택하시는 게 뭐예요? 학원을 옮기죠. 학원을 옮겨도 그 아이의 그룹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많이 이동하진 않아요. F그룹과 T그룹은 그 시작점부터가 조금 차이가 나요. F그룹은 중등 영어 학습의 입문이기 때문에 입시 영어를 이제 막 시작하는 아이들 정도의 레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중일로서의 체계하던 영어 학습을 적용시켜야 되고, 뭐 예를 들어 핵심 찾는 글 읽기 훈련, 마인드맵 연습 뭐 이런 식으로 독해는. 문법 같은 경우는 중등 영어 학습의 입문이니까 뭐 생소한 문법 용어에 익숙해지고 기본 개념 숙지하고 문장의 주요 성분, 구절, 형식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근데 T그룹은 이미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완성이 돼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문법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은, 입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들은 장착이 돼 있으니까 이제 독해력, 그리고 도식화, 그래서 장문 독해에 대한 적응, 마인드맵 완성도를 좀 더 높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조를 짤 수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중2로 들어가죠, 얘네들. 중1이 아니라. 중2의 핵심 문법과 실전력 키워서 뭐 준동사라든지 아니면은 테마 찾기를 통해서 기반 문제 풀이를 아이들이 실시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 이 F그룹과 T그룹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예비 중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3월달로 딱 넘어오면 얘네들도 이제 수행 대비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는 내신이 이제 막 등장해요. 그럼 이제 내신도 봐야 되는 학교들은 내신도 봐야 되고 내신도 봐야 돼요. 1, 2학기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영어 기반을 키울 수 있는 시간들은 많지 않아요. 어머님들이 1년 1년을 굉장히 길게 보시면 안 돼요. 중학교에 이제 들어오면. 애들이 자 내신 때는 학원에서 얘네들 기반 교육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실적을 내야 되죠. 실적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죠.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에게 시험에서 성적을 잘 맞는 법을 훈련시켜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뭐랑 되게 똑같냐면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운전면허 있으신 분 있으세요? 운전면허 시험 보셨을 때 어떻게 우리가 봐요? 문제집을 사죠. 문제집을 계속 풀죠. 그래서 막 외우다 보면은 운전면허 시험장 가면 비슷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맞춰서 60점 이상 맞으면 통과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70점인가요? 뭐 이렇게 통과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시험은 아까 전에도 우리 원장님께서 그 퍼센테이지 얘기해 주셨지만 굉장히 범위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낼 수 있는 문제는 한정적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훈련들을 받다 보면 1년에 몇 달, 그러니까 1년이라 해봤자 이때 1, 2월, 12월 말부터 1, 2월은요 다음 학년 준비 과정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그러니까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나는 아직 예비 중 제가 가르쳐보면 아직 나는 중학생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애들 하고 있어요. 중학교 가면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마음을 되게 많이 갖거든요 애들이. 그러면 1, 2월 애들이 그러면서 막 이게 자기의 정체성을 찾느라고 보내요. 그럼 이제 3월에 이제 막 교복 입고 막 체육복 입고 이러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자기가 중학생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하나, 둘, 셋 한 학기에 3개월밖에는 시간이 없는데 그 3개월도 이어져요. 지금 보시면 안 이어지죠. 중간중간 끊어져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보냐면 솔직히 한 개월씩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또 여기 익숙해져 있어요. 벼락치기가 왜 안 좋을까요? 벼락치기는 왜 학습법에 있어서 최악일까요? 금방 까먹어요. 시험 딱 끝나면 까먹어요. 빨리 급하게 많은 양을 암기하면 인간의 뇌는 그만큼의 빠르게 인간의 뇌는 삭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다시 시작해요. 다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입시 생태계의 어떤 구조 자체가 아이들의 기반을 갖다가 꾸준하게 늘려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근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기간이 있어요. 언제 연결돼 있어요? 1월과 2월 연결돼 있죠. 이때는 시험도 없죠. 학교도 안 가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 기간대에 자신의 기반을 굉장히 키울 수 있는 기간이 이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 어머님들 보통 뭐 하세요? 초등학교 졸업하느라 고생했다. 여행 가자. 자 학원에 전화해요. 자 우리 아이 못 갑니다. 자 언제 휴원해 주세요. 야 그러면 이제 돈도 좀 붙이고 자 우리 그 돈으로 여행 갔다 오자. 이런 거. 이때는 그 기간을 이제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요 사이클이 되겠죠. 그러면 2학년이 되면 또 2학년을 준비하는 기간에 얘네는 이제 언제 들어가요? 자 F그룹이었던 애 1년 뒤에 이제 뭐 들어가요? 중2 문법 들어가죠. 중2 아까 전에 중1은 언제 들어갔어요? T그룹은 6학년이라 1월 달에 들어간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얘네들은 이때 돼서 이제 들어가요. 여기 과정. 이렇게 시프팅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뭐 해요? 이제 중등 문법 총정리 들어가요. 중상 과정까지도 거의 다 맞춰요. 이제 총정리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는 2학년 때 이미. 그러니까 레벨 차이가 자 처음에 우리가 2점을 찍었다고 봅시다. 어머님들 여기 2점을 찍고 여기가 목적지예요. 대입까지. 자, 이제 목적지까지 갈 때
처음의 차이는요 얼마가 안 나요. 그때 따라잡아야 돼. 근데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나중에는 이 갭 차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중학교 때 과정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아이들은 이 벽을 깨트리기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1일 때 중간고사 보고 자퇴 버리고 뭐 준비시켜요? 수능 준비시켜요. 어쩔 수 없이. 그 갭이 메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3을 가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이미 고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들어가고 얘네들은 이제야 이제 중3 핵심 문법 기반 자식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년을 해서 졸업을 하고 예비고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F와 T 그룹에서 어머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우리 아이를 빠르게 어떻게 진화시켜야 된다? T로 빨리 진화시켜야 된다. 그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진화를 시킬 것이냐. F그룹과 T그룹은 발전시키는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너 T야 F야. 자, 지금 객관적으로 봅시다. 우리 아이는 F예요, T예요? 저랑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저희 아이는 T예요, F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 F그룹 김열정이라고 하는 학생이 YNS에서 들어오면 저희는 이 아이, F그룹의 아이는 뭘로 평가를 하냐면 물론 성적으로 처음에는 평가하지만 성적이 왜 안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닥달한다고 성적이 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얘는 성적이 왜 안 나올까를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얘는 일단 숙제를 안 해요. 되게 안 해요. 숙제를 해도 급하게 해와요. 그 수업 들어오기 직전에 해오든지 학교 끝나고 나서 학원 오기 전에 하든지. 애들의 보통 스케줄을 아시나요? 중학교 아이들 스케줄 어떻게 되냐면요. 월요일날 문법 수업 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에 학원 오기 전에 문법 수업을 해요. 그리고 수업 다 끝나죠. 그럼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에 따르면 수업이 딱 끝나고 집에 가서 애가 바로 자면 안 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아이가 복습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F그룹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딱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다음날 숙제를 합니다. 수학 숙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왜냐면 다음날 이제 월요일은 일요일날 놀아야 되니까 월요일은 이제 학원 오기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수업 끝나면 그거에 대한 반복 안 하고 다음날 숙제를 해요. 그러면 화요일날 수학 시험은 딱 끝나요. 학원 갔다 와요. 그러면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또 뭐 공부해요? 다음날 갈 영어 공부를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아이들의 사이클이. 대부분 그래요. 우리 중학교 애들. 그러니까 숙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를 잡아줘야 되냐면 일단 학원 오기 전에 마무리해야 하는 것들 해야지. 온라인 과제 다 했나? 단어 워크북 다 끝냈나? 셀프 테스트라는 게 중2, 중3은 보는데 셀프 테스트 같은 거나 아니면 중1은 알파 테스트를 보는데 알파 테스트 같은 거 준비 다 했나? 문법은 저희가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써머리 다 했나? 테마 찾으면서 문제 다 풀었나? 오답 노트는 제대로 잘 했나? 이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숙제를 잘 했나? 독해는 단어 조사 잘 했나? 문단별 중심 주제를 찾았나? 근거 키워드 구조 분석 마인드맵 다 했나? 단어 과목별 시험에서 오늘은 뭐 하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남지 말아야지. 재시험하지 말아야지. 근데요, 저희가요 막 악독한 학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이 막 악독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학원이 악독한 거죠. 자, 오늘 시험 1000개 보고 페일한 사람들은 깜지에다가 100번씩 이건 나쁜 학원이잖아요. 왜 나쁜 학원이에요? 못할 걸 주는 거니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주는 건 되게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 목표는 지금 당장은 이룰 수 없더라도 중단기 목표는 아이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그룹은 F그룹에 맞는 범위를 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아이들이 공부하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통과를 못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가 무슨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수업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수업 준비는 왜 안 돼 있을까요? 제가 물론 답을 갖곤 하지만 대답을 하신다고 제가 잘못된 답을 한다고 제가 혼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이제 우리 지금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아이가 좀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시간 내셔서. 전 되게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지금 같이 솔루션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얘가 왜 안 될까요? 게임하느라. 그 게임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거와 학습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잘 장착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일까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학습 습관이 제대로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학습 코칭이 필요한데
학습 코칭을 어머님들이 못 하시죠. 현실적으로. 돈도 벌어줘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뭐 챙길 거 막 챙기다 보면 어머님들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금은 초등학생이라 말 좀 듣죠. 중학교 엄마들 상담할 때 죽을라 그래요. 진짜로. 아이가 말을 안 한대. 딱 집에 오면 특히 여자애들 뭐 이렇게 조금 뭐가 어긋났어 엄마랑 아빠랑 그러면 말을 안 한대요. 우리 애는 도대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상담한 것 중에 어머님이 우리 아이가 실업증에 걸린 것 같다고 정말로. 그래서 되게 심각하게 상담을 하셨는데 어느 날 방에 들어가서 아이랑 통화하는 걸 보니까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코칭 어머님들 못해요. 그러면 학원의 시스템이 F그룹은 무조건 잠그면 안 돼요. 막 혼내고 잡는다고 가능하진 않아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저 레벨에 그러니까 조금 약간 기본 레벨에 속해져 있는 아이들을 위한 영어 학원은 이 아이가 공부를 나중에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틀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학습 습관을 그러니까 잘 장착시킬 수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강조점은 학습 습관이에요. 그래서 출석, 숙제, 자 지금 저 다시 백으로, 자 디펜백, 다시 백으로. 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F 그룹에 있다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 애를 어떻게 진화시켜야 되는데 T 그룹으로 진화시켜야 되는데 T 그룹으로 진화하려면 첫 번째는 성적이 아니고 한 번 맞는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얘가 어느 날 100점 맞았어, 어느 날 90점 맞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꾸준하게 그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꾸준하게 그게 나오려면 뭐가 장착이 돼야 된다? 학습습관이.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수가 아니라 일단 다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 하는 연습. 그것을 잡아주는 틀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게 MBS라는 제도예요. MBS는 뭐의 약자냐면 Management Behavior Tool Studying이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학습 습관을 관리해주는 이제 저희의 툴인데 제가 이거 좀 우리가 물을 어디에 담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을. 그러면 그 물을 담는 용기에 따라서 물의 양이 다르게 들어가죠. 아주 자그마한 찻잔부터 아주 큰 수저까지 물은 그것을 담는 틀에 따라 양이 다르게 담겨요. 학생들과 오랜 시간 치열한 이슈 전쟁을 함께 걷다 보니까 공부에 있어서도 이 틀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학습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그룹과 F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F그룹은 이미 수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얼마나 혼날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안 했으니까. 근데 T그룹은 제가 이따 말씀드린 강조점이 완전히 달라요. 얘네들은 이미 숙제나 이런 것들은 흠잡을 데가 아무것도 없어. 걔네들은 성적이 중요해. 성적이. 내가 오늘 쟤를 이겨야 돼. 내가 오늘 쟤보다 엄마한테 오늘 이게 우리 반 평균 점수가 가는데 내가 평균 점수가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강조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올바른 학습 습관을 장착하고 그 틀을 계속해서 넓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강의, 선생님이 아무리 명강의를 하고 오랜 시간 책을 얘가 책상에 붙어갖고 앉아서 읽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뭐는 오르잖아요? 성적은 절대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틀이 작은 아이들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기반이라고 해요. 기반. 그릇을 넓혀요. 그래서 YNS는 이러한 시행착오 없이 학습 습관 틀을 넓힐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MBS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저희가 선생님들이 그 수업에 들어가면 무조건 저희가 구글 시트에 요게 있어요. 요걸 틀어놔야 돼. 그럼 아이들 출석, 애들 오늘 온라인 한 거, 그 다음에 애들 워크북 오늘 지참했는지, 단어 개수, 페일인지 패스인지, 뭐 알파나 셀프 테스트, 추가 테스트에 대한 성적, 문법이나 독해 과제, LC 듣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월말 테스트나 주간 테스트에 대한 성적, 이런 것들이 기록될 수 있는 것들에 다 써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결석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매달 100점씩 줘요. 무조건 100점.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결석을 하면 2점이 깎여요. 지각을 하면 1점이 깎여요. 교재를 안 갖고 오면 2점 깎여요. 숙제 안 하면 2점 깎여요. 단어 페일하면 2점 깎여요. 퀴즈렛 하면 2점 깎여요. 국어하다 안 해도 온라인이거든요. 2점 깎여요. 독서로 굴리고 단서도 2점 깎여요. 테스트 페일하면 2점 깎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달치를 다 종합해요. 그래갖고 매주마다 그 MBS 성적이 나가요. 어머님들한테. 매주 나가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자 T그룹 애들 있잖아요. 저희가 몇 점부터 상 주냐면 95점부터 상 줘요. 자 생각해보세요. 어머님들은 지금 그냥 이렇게 하시지만 한 달 동안 5점 깎인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럼 잘했어요? 못 잘했어요? 되게 잘한 거잖아요.
한 달 동안 5점. 이런 시험한 거에서 5점밖에 안 깼습니다. T그룹은요 95점 이상이 허다해요. 근데 F그룹은 경고자가 허다해요. 70점 이하부터 제 경고거든요. 70점 이하. 저희가 계산을 해봤어요. 단어 시험을 매일 올 때마다 다 페일해도 70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엄청나게 그게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매번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상을 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상도 주고 하는데 일단은 F그룹에 내가 만약에 속해져 있다면 일단 욕심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 아이가 뭐가 지금 안 잡혀 있다라고 하는 분석을 해야 되냐면 학습 습관이 안 잡혀 있구나. 그러면 학습 습관을 갖다가 잘 장착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여기에 좀 목숨을 걸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네들은 장착시켜야 돼요. F그룹은 얘가. 그러면 우리 아이가 T그룹에 갔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T그룹으로 갔어요. T그룹 애들은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얘네들은 숙제 이런 거에는 신경을 안 써요. 어차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에 신경 쓰냐면 오늘 시험 준비 다 했나? 과목별 5분 테스트, 주간 테스트 이런 거 다 준비했나? 오늘 반에서 몇 등 해야지? 1등 해야지. 누적 테스트 및 통문장 다 암기했나? 개념 도식과 마인드맵 발표할 때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잘해봐야 되겠다 오늘은. 각 영역 테스트 97점 맞던 거 오늘은 100점 맞아야 돼. 강조점이 완전히 달라졌죠. 얘네들은 시험, 실적을 이제는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출석 숙제에 올라있는 얘는 당연한 거예요. 테스트 점수, 통과가 아니라 점수가 더 높아져야지, 더 잘해야지, 발전해야지. 그러면 이러한 추진점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는 애와 학습 습관이 아직까지도 계속 엉망인 아이가 이제 그걸 잡으려고 가는 추진점 자체의 차이점은 생각부터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잘하려면 나 지금 영어 학원에 설명회 왔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이게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강조점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T그룹 아이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실적 점검 및 월말 평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휘 문법 듣기 독해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휘는 학습하고 있는 교재 현재 범위까지 문법은 중학교 1학년부터 현재 학습 범위 2, 3학년 되고요. 듣기나 독해는 저희가 모의고사 형식으로 해서 얘네들을 테스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부족한 아이들은 개별 상담 보충 및 클리닉이 진행되고 계속해서 해서 요거는 왜 필요할까요? 시험은 왜 봐요? 시험은 왜 볼까요? 줄 세우려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줄 세우는 거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데 그 공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뭐고 내가 공부한 방법이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점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크업 장치로 저희가 월평가도 이제 예비 중이 되면 실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리포트로 돌아가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저희가 다 보내고 그 다음에 1대1 개별 상담 및 보충 클리닉 진행해서 뭔가 솔루션을 좀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하고 수능형 유형에 기반 문항 구성을 해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배운 내용만 보는 건 아니고 기반적인 문항을 저희가 좀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체크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리빌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드는 툴이 하나가 이 월말평가가 진행이 될 겁니다. 하시면 그러면 YNS에서는 각 수업별로 어떠한 강조점을 가지고 수업하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 조금 드릴게요. 자, 이거 다 알죠? 네, 단어, 문법, 영역, 독해 훈련하면 됩니다. 자, 끝! 설명이 끝! 이렇게. 자, 저희가 부자 되는 방법 유튜브에 쳐보세요. 엄청 많아요. 근데 왜 다 부자가 아니죠? 안다고, 듣는다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랑은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어머님들이 이 설명이 들어가시고 나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오늘 야 너 앉아봐. 나 오늘 설명회 갔다 왔거든. 내가 오늘 이런 거 들었는데 너 한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결과적으로 시간의 힘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의 의존적인 학원 좋죠. 근데 선생님의 의존적인 학원 단점이 있어요. 그 선생님 그만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반 바뀌면요. 그러니까 선생님 한 명의 의존적인 과외 같은 거 선생님 갑자기 그만둔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시스템이 장착된 학원이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 어느 정도의 동일한 퀄리티가 나올 수 있게끔 시스템이 장착이 돼서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누구와 담임을 물론 담임과의 케미도 중요하죠. 담임 선생님과의 케미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어느 정도의 아웃풋을 낼 수 있게끔 인풋을 해줄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정규 수업 구성을 보면 저희가 지금 이제 12월 22일부터 12월 1일부터 22일까지는 이제 주 3일제로 들어가고 이제 주 3일 그리고 주 2일제로 들어가고 이제 20일 저 안내문에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22일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1이 되면 이렇게 갈 거예요. 주 2회 반으로. 그러면 매번 2시간 반씩 수업을 하는데 30분은 TM이라고 해서 테스트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단어 시험 및 과제 검사하는 시간 그리고 60분 동안 만약에 독해, 문법, 때로는 반에 따라서 이게 한 번씩 교차될 수 있어요. 뭐 독해 한 번, 문법 한 번, 독해 한 번, 문법 한 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독해 2시간, 문법 2시간 해서 이렇게 짜져 있고 수요일과 토요일은 아이들 보충, 월말평가 및 피드백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가고요. 듣기는 저희가 온라인 과제로 나갑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럼 TM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이거는 뭐 하는 시간이면 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하면 어휘를 보는 시간이에요. 어휘. 자. 아이들이 학원을 가장 많이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 단어 시험입니다. 실제로 네. 선생님이 무서워 이것도 아니고 단어 시험 스트레스를 너무 받거든요. 자, 그러니까 단어를 나중에 되면 저희 지금 중3 애들은 이제 한참 달릴 때는 제가 몇 개까지 봤냐면 하루에 150개씩 봐야 돼요. 시험을 하루에 150개씩 그러면은 쉬울까요? 어렵겠죠? 가장 기본적인 반도 60개 이상은 봅니다.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가야 돼요. 매일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F그룹이든 T그룹이든 어쨌든 아이들 중에서 단어가 제일 안 되는 아이들은 왜 안 될까요? 단어 시험이 왜 안 될까요? 단어를 왜 못 외울까요? 그러니까 애들만 잡지 마시고 자 예를 들어서 너는 왜 단어를 아빠 닮아가지고 진짜 너는 왜 단어를 그렇게 못 외우냐? 진짜 지 아빠랑 똑같아. 이게 아니라 얘는 왜 단어를 못 외울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제가 현장에서 보면요. 중학교 1학년 때 단어를 못 읽는 것 중에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단어를 외우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모르냐면 형 오늘 집에 가서 그건 테스트 해보세요. 이 단어 어떻게 외우는지. 스펠링으로 외우는 애들이 초등학교 때 엄청 많아요. 어떻게 외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니시에이트 보면 INITI TA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애들이 단어를. 뭐 데스크는 DESK 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외우면 통과할 수는 있잖아요. 왜요? 학원에서 보는 그 똑똑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학원에서 보는 시험의 대부분은 스펠링 테스트로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어를 듣고 안 외우고 스펠링으로 봐요. 그럼 문제가 뭐가 될까요? 그게 나중 되면 양이 많아지면은 미천이 딸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보는 시험의 양은 아이들이 그렇게 외워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지만 이제 양이 많아지고 어려워진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시점부터는 그럼 잘 보세요. 10개 단어를 외운다 그랬어요. 한 단어당의 스펠링을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10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100개 넘게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이 단어들을 다 외워야 되니까. 두 번째 문제점은 뭘까요? 듣기나 독해에서 내가 분명히 스펠링 외웠던 단어인데 안 들려요. 나는 DESK라고 외웠으니까. 그러니까 데스크가 안 들려요. 이니시에이트가 안 들려요. 두 번째는 독해를 봐도 조합된 문장을 청크 단위로 봐야 되는데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왜 못 읽을까요? 애들은 왜 스펠링으로 자꾸 시험 보려고 할까요? 단어를 왜 그렇게 외우려고 할까요? 못 읽었어. 근데 왜 못 읽을까요? 파닉스로 보통 가르치셨죠. 영어 어렸으니까 뭐 어머니들 가르치신 건 아니고 학원에 보내셨더라도 파닉스가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초반에. 파닉스는 왜 개발된 건지 아세요? 파닉스는 원래는 교육용 도구가 아니에요. 의료용 도구예요. 원래는 파닉스는 난독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난독증 환자들을. 근데 그게 조금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교육계에서 가져와서 좀 발전시켜서 만든 건데 파닉스의 문제점이 뭐냐면 파닉스는 법칙이 있는데 영어는 그 어떤 언어보다 외래어의 도입이 많은 언어예요. 그래서 파닉스 법칙이 다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 파닉스대로만 읽었는데 자꾸 실패하는 경험들을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걸 포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읽을 수 있게끔 저희가 시중에서 제대로 판매되는 모든 단어체계는 그러니까 학원에서 만든 거 말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단어체계는 모두 다 의무적으로 기록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발음기호.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배웠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 시험 봤어요. 막 선생님들한테. 근데 요즘 애들은 발음기호를 잘 안 배우거든요. 몰라요. 옆에 있는데 못 읽어요.
그래서 발음 기호 훈련을 좀 저희는 시켜주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거를 알파 테스트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 때도 저희가 테스트를 보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여기다가 발음 기호대로 이제 써는 훈련도 하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누적으로 봐야 돼요. 단어는 누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봤어요 오늘. 그럼 다음번에 볼 때 2, 3, 4, 3, 4, 5, 5, 6, 7 그러다가 월 말에는 통으로 다 봐요. 그러니까 이런 누적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반복시켜줘야 돼요. 단어 시험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단어 어휘라든지 이런 뭐 3단 변화라든지 뭐 이런 발음 기호라든지 그다음에 뭐 품사나 어원 같은 시험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이들한테 단어를 잘 보기 위해서. 자, 초등학교니까. 자, 아직은 예비 중이시니까. 자, 아직은 예비 중이시니까 제가 조금 얘기하자면 우리 아이가 이제는 요때랑 요때 중에서 이제 이때로 많이 건너갔을 텐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보면 되게 못 외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뇌에 쓰는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뇌가 발달된 애가 있고 좌뇌가 발달되는데 얘네들은 외우는 방법이 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뇌가 발달된 애들은 그냥 쭉 단어 보여주고 읽고 그냥 그렇게 외우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얘네들은. 근데 우뇌가 발달된 애들은 그렇게 외우면 절대 못 외워요. 얘는 어떻게 외우냐면 자 이런 거예요. deaf가 뭐예요? deaf. 귀머거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어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서 누가 대포를 빵 쏴요. 대포를 빵 쏘면 아 시끄러워 귀가 먹었어. deaf. 이렇게 돼 있어요. 단어책이. 그게 이제 우뇌가 발달된 아이들을 위한 단어책인데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조금 그렇게 해서 외워서 조금 발달된 아이들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되면 학습에 의해서 좌뇌가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좌뇌가 발달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외우는 게 편한 애가 있고 이런 거랑 같이 외워야 편한 애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점점 이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줘야 돼. 아이들 점점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게 경선식 영단어인데 경선식 영단어 아 여기 있네. 대포가 빵 쏘죠. 얘 귀가 먹었어 지금. 대 귀머거리 이렇게. 그래서 대포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 연상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웠다는 것이 이제 이런 어원들이 이제 어떻게 발달돼야 되냐면 이렇게 문장 안에서도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품사가 뭔지 지금 단어가 외우고 있는 것이 뭔지가 이제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년별 레벨별에 맞는 단어책을 좀 세팅해 줘야 되는데 예비 중부터는 이제는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요거 단어 암기는 세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스펠링, 발음, 뜻 세 가지를 암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 자 이거 파닉스대로 읽어보실래요? 파닉스 법칙대로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인이 T8예요. 파닉스대로 읽으면. 근데 이거 발음이 뭐냐면 인이 여기 여자가 긴 머리 이렇게 있잖아요. 긴 머리 인이 쉬에이트거든요. 이 발음 기호대로 읽으면 인이 쉬에이트. 그러니까 파닉스대로 안 읽고 이렇게 외웠어 아이가. 또는 더 안 좋은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안 좋은 거 INITIAT 이렇게 외웠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듣기에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initiate라는 단어가. initiate는 뭐야? 비슷한 건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같이 외워주는 연습들을 시키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집에서 그게 관리가 안 되면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는 학원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가 제 논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넣어드렸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단순히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6단계로 반복시켜서 처음에는 뭐 스펠링 뭐 아니면 뭐 뜻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무작위로 그다음에 이제 문장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이것들이 쓰이는지를 반복시켜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갖고 있는 학원을 보내주셔야 돼요. 어휘 학습이 처음부터 잘 들을 수 있게.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T그룹은 이거를 잘 해요. 6단계를 다. 근데 우리 F그룹은 어떻게 해오냐면 첫 페이지 열심히 하고요. 두 번째부터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맨 마지막 6번만 제대로 잘 해와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학습시키고 좀 봐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제가 드립니다. 자, 이거는 아까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문법 수업 얘기를 조금 할게요. 문법. 자, 지금부터는 문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어학원에서는 문법 어떻게 어학원 보내셨다고 초등학교 때 어학원은 문법 어떻게 가르치게요? ESL이라고 하는 거가 있거든요. 우리 영어에 EFL, ESL 지금은 그걸 ENL이라고 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 어떤 그 파트에서는 영어 문법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대화문이 이렇게 있어요. 대화문. 그럼 이 대화문에서 어떤 문장이나 포인트를 딱 집어서 키 익스프레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키 포인트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서의 문법 나오는 거를 단편적으로 배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단편적으로 배우다 보면 뭐가 안 되냐면 이 문법은 연계가 되어 있는 과정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문장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그 문장이 왜 길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아이들이 종합적으로 해야지 문법에 많은 양들을 들어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입시 때부터 시켜줘야 돼요. 아이들이 머릿속에 구조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 가주어는 투부정사라고 하는 전체 범위를 보면 아주 작은 범위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것만 배우고 끝나면 나중에 백으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투부정사가 왜 생겨났고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얘기만 해도 어머님들 볼 때 방대하죠, 양이. 자, 양이 방대하면 인간의 뇌는 어떻게 외우게끔 설계가 됐을까요? 구조를 짜야 돼요. 구조를. 자, 우리가 어떤 글을 갖다가 볼 때 그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진 탁 찍어갖고 외우는 아이들도 물론 천재들이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 아닌 애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떻게 빨리 얘네들이 학습하냐면 그 글을 서로는 뭐지? 여기서의 중요한 화제 제시가 뭐지? 중간에서는 논지가 뭐를 줬지? 그래서 결론은 뭐더라?를 구조를 짜면 굉장히 편하게 외울 수 있어요. 문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법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양이 많단 말이에요. 문법은 법이기 때문에 많아요. 그럼 그 법칙들에 대해서 구조를 짜고 설명하는 연습들을 자꾸 시켜야 돼요. 그럼 나중에 그 키워드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망대한 양이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서머리 학습을 시켜요. 어떤 내용을 배우면 이거 제 제자들이 쓴 건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제자들이 제가 일부러 초등학생 걸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법을 들었으면 그 문법에 대해서 처음에는 구조만 써보고 그 안에 내용을 채워넣으면서 자기가 완성시켜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중요. 그리고 내가 뭔가 구조화를 놓친 게 있으면 좀 더 보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사인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자기 거를 해오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양이 많은 것들을 개념을 배울 때는 아이들이 자꾸 구조화해서 그 서랍 속에 넣는 연습들을 자꾸 해야 많은 양들이 기억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연계가 되거든요. 문법 따로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 수능은 총 몇 문제가 있어요? 예비 중이라서 제가 한번 테스트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수능 영어 영역 총 몇 문제다? 대학 안 보내실 거예요. 45문제예요. 45문제 중에 근데 어머님들도 그렇게 보셨는데 그 저기 시험을 45문제인데 듣기가 그 중에 몇 문제예요? 1번부터 다 까먹었죠? 17번까지예요. 그럼 17번까지는 일단 듣기는 다 맞는다고 치고 자 그러면 18번부터 30번까지가 다 어떤 문제들이냐면 기본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대입 파악이라고 해서 주제는 뭔가요? 예를 들어서 화자의 심정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안내문 보고 이 안내문과 일치하는 건 뭐예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읽고 해석하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기본 문제. 그리고 나서 31번부터 45번까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빈칸 추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순서 배열, 장문 독해 막 어려운 것들이 뒷부분에 나. 이거는 이제 실력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많은 문제 중에 문법은 딱 몇 문제 나올까요? 한 문제 나와요. 29번에 딱 한 문제 나와요. 딱 한 문제. 근데 그 한 문제를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한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문제 안에 문법에 어떤 영역이 나올까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몰라요. 뭐가 나올지. 그래서 그 해의 수능이 조금 내가 쉬웠다라고 하면 내가 풀 수 있는 그 문제의 답을 알 수 있는 개념이 들어간 거고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그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망대한 양을 갖다가 아이들이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지 않으면 못해요. 운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한 문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저희가 시켜야 됩니다. 수능은요, 어머니 3년짜리 시험이 아니고요. 3+3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개념이 연결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벼락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수능은 벼락치기가 안 돼요. 왜 수능은 벼락치기가 안 되냐면 그 개념 자체의 양이 너무 광대. 6년치를 어떻게 아이들이 외워요? 한 번에. 그러면 그거를 잘 정리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뇌 속에 구조시켜서 그거를 발전시키고 넣어놓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좀 필요한 것들만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런 딥팩백 방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깊게 어떤 거에 들어갔더라도 그 깊게 들어간 거에 다시 백해서 다 지금 가주어 이설 배우는데 가주어 이설 왜 필요해? 주어로 사용된 투부정사의 문장이 너무 길어서 뒤로 빼고 거기에 가짜주어를 넣은 거구나. 근데 얘가 왜 동사로 만들었는데 왜 주어로 쓰였지?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동사를 동사 이외에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구나라는 연계적인 개념이 계속해서 올라가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금 해줘야 된다. 자, 이런 자료들은 다 넣어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것을 암기하고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때 구조를 통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문법적인 부분은 이런 식으로 좀 애들이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시켜요. 아이들한테 이건 시험 보기도 하고 백지 시험을 저희가 보기도 하고 숙제가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아까 문법 숙제 중에 1번이 써머리였잖아요. 써머리 이렇게 해와야 돼,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해오고 이렇게 백지 시험도 보고 그래서 이제 제 제자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얘네들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예비 중 때 했던 것들. 이거는 초등학교 애들. 초등학교는 좀 예쁘죠? 뭐 색깔도 칠하고 이제 예쁘게 이제 하였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연습을 처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올라간 아이들도 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학원의 시절을 다 보내다가 갑자기 입시로 들어온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어렵겠죠. 그래서 예비 중 기간 동안에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얘네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구조화를 나한테 맞게끔 짤 수 있는지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가르쳤던 중학교 1학년 애들, 이제는 중2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반 백지 시험 보는 장면이에요. 제가 오늘 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아이들한테 양해 구하고 찍어놨어요. 걔네들이 쓴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얘네들 보는 거 없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쓰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외워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요, 지금 저보고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워서 쓰라고 하면 저 못 쓰거든요. 저는 할 수 있죠. 선생님은.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힘든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처음에 훈련시키냐면 처음에 중요한 구조만 쓰는 거예요. 일단 큰 제목을, 그러니까 소제목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목들을 써놓고 그 안에서 내가 외울 수 있는 것들을 채워넣는 연습들을 자꾸 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많은 양을 아이들이 잘 쓸 수 있는 연습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훈련을 만약에 저희 학원을 통해서 못 시키시면 이렇게라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문법에서는. 그래야지 오래 기억된다.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이 실제로 설명하고 발표할 수 있으면 최고고요. 초등학교 때 저희는 다음 주에도 저희가 있는데 그래머 컨테스트라고 그래서 이거 저기 로비거든요. 여기 로비. 여기 초등학교 애들이에요. 초등학교 때도 저희는 이걸 아이들이 발표를 시켜요. 자기가 발표하고 난 건 안 잊어버려요. 애들이. 신기하죠. 자기가 한번 설명하면 안 잊어버려요. 근데 설명을 하려면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들을 아이들을 저희가 시키고 있는 거고 이러한 어떤 백지 시험 저희가 이게 원장님이 만들어 놓은 문법 책이 있어요. 개념책. 그 개념책에 저희가 빈칸을 이렇게 뚫어갖고 보는 시험들도 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개념을 암기시키고 외우는 방법은 아이들이 구조를 짜서 외우게끔 만드는 방법이 최고다. 그다음에 문법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오답 노트를 철저하게 저희는 이걸 따로 팔아요. 그래서 그 오답 노트를 아이가 문제 쓰고 그 문제가 왜 그렇게 된 건지를 자기가 분석을 해서 해오도록 이것도 초등학생 거예요. 이것도 초등학생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훈련시키게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저희 학원에 일하시는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훈련시키게끔 저희가 합니다. 자, 독해가 좀 중요한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진짜 빨리 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독해는요. 문해력이 따라와야 돼요. 문해력이. 그러니까 언어 사고력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해를 문법도 잘해요. 단어도 잘해요. 근데 그러니까 내신 보면 잘 맞는데 모의고사 보면 못 맞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리고 중학교 때는 시험 성적이 굉장히 높은데 고등학교 가서 시험에 실패하는 애들 대부분은 언어 사고력이 좀 떨어져서 그래요. 영어도 결국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쓴 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문해력이 키워줘야 돼요. 자, 문해력을 어떻게 키우는 거야? 자, 문법은 아까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고 했죠? 문법은 어떻게 공부한다고요? 구조를 짜서 구조를 자꾸 설명하게끔 이렇게 채워넣게끔 하는 연습을 시켜야 문법은 잘할 수 있다. 여기가 이해되셨죠? 독해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시킬 수 있을까요? 언어 사고력을 키워야 되는데 언어 사고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많이 읽는다.
많이 읽는다고 근데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많이 읽는다고 해서 언어 사고력이 굉장히 높은 건 아니거든요. 자,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어머니 대답해 주셨으니까. 자, 어머니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자, 어머니.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이 죄라고 한다면 어머님은 사형입니다. 자, 지금 기분이 좋으세요? 기분이 나쁘세요? 기분 나쁘시죠? 자, 제가 지금 근데 한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이 죄라고 한다면 모든 아름다움이 다 죄예요. 그럼 어머님은 사형이야. 그럼 제가 지금 한 말의 핵심 골지는 뭐예요? 어머니가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한 거예요. 근데 칭찬을 좀 돌려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언어 사고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한테 제가 훈련시킬 때 이렇게 얘기하면 언어 사고력이 좋은 애들은 막 좋아해요. 근데 언어 사고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싫어해. 왜 싫어할까요? 사형 때문에. 단어가 주는 어감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언어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글에 담겨 있는 맥락과 그 단어가 주는 어떤 그 문장이 주는 어떤 그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얘네들은 어떻게 좀 훈련시킬 수 있는가? 일단은 구를 재구성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자, 문제집에 나와 있는 모든 지문, 수능에 나와 있는 모든 지문, 시험에 나오는 모든 지문은 주제가 명확한 글이어야 될까요? 좀 애매하거나 다툼의 요지가 있는 글이 나와야 될까요? 명확한 글이 나와야 되겠죠. 그거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 자체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그거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글이 어떤 구성에 의하여 나한테 얘기를 하는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키워드를 찾아야 되고 핵심 문장을 찾아야 되고 문단별 중심 내용을 찾아야 되고 그거를 종합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들을 저희는 독해 시간에 시켜요. 그래서 어떤 글을 읽으면 이 글을 이렇게 정리를 해오든지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1문단, 2문단, 3문단의 핵심 문장과 중심 문장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해서 결과적으로 이 글이 논지를 어떻게 펼쳐나가고 있는지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예중, 초등학교 때부터 예중까지. 그래서 수능 저희가 교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저희가 V 시리즈라 그래가지고 수능을 갖다가 쭉 수능의 모의고사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쭉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 교재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생각한 게 그 구조예요. 그래서 어떤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각 문단별로 예를 들어서 다 정리하고 프리뷰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어떤 그런 구성들을 아이들이 자꾸만 파악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이 안 되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어머니. 자 지금 한글로 써져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치 안에서 무가치를 보거나 진실 안에서 허위를 볼 때 가치 혹은 진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하는 것은 기본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상대적인 것이다. 인간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내적인 극성에 달려있기 때문이고 그 모든 것은 에너지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반드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극성에 달려있는데 그것 없이는 에너지도 없을 것이다. 항상 높거나 낮고 뜨겁거나 차갑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에너지에 해당하는 평형의 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반대의 것을 지지하여 이전의 모든 가치를 거부하는 성향은 더 이전의 일방적인 것만큼 과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명백한 가치를 거부하는 문제에 관한 한 그 결과는 치명적인 손실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보세요? 이거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실제 수능 문제였어요. 수능 문제에 이 빈칸에 해당되는 게 노란색 줄이거든요. 이거를 애들이 읽고 여기다가 이걸 넣어야 돼. 이 보기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영어가 어렵습니다. 한글로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걸 영어로 되어 있는 지문을 읽고 여기에 문맥을 파악해서 이 지문도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지문 중 적절한 답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빨리 읽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되게 빨리 읽은 것 같죠? 제가 지금 다시 영상 보면 되게 빨리 읽었을 텐데 아이들이 눈으로 보는 속도는 이거보다 더 빨라야 돼요. 그럼 그렇게 눈으로 따라서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그래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구나를 골라내요. 어렵죠. 그러니까 요거를 훈련을 아이들을 시켜야 주려면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비문학 독해를 잘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리고 자꾸 다시 돌아가. 읽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애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어휘들이 많이 나와서지 모를 수도 있고 독서 지문을 읽다 보면 자꾸 다른 생각이 빠지고 공부 집중도 떨어지고 특정 제재의 지문, 경제과학, 예술 등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고 읽어도 글의 전체적인 논지 파악이나 주제 찾기를 못한다.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 중 가장 주된 이유가 글을 읽는 행위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을 훈련시키려면 단어를 일단 훈련시켜야 되고 일단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단어. 두 번째는 구문을 좀 아이들이 분석을 해서 여기서 지금 동사가 뭐고 주어가 뭐고 이 행위를 갖다 담당하는 주체가 뭐고 부사구는 뭐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메인 아이디어와 메인 센텐스가 뭔지를 조금 해서 그거를 구조화를 해서 결과적으로 발표시키는 연습을 하면 얘네들이 점점 뭐가 느냐면 언어사고력이 늡니다. 언어사고력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따로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바빠요. 진도 나가야 돼서. 그러니까 숙제로 내주고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집에서 잠깐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제가 좀 팁을 드리면 가장 뭐를 쓰시면 좋냐면 기사 있죠. 기사. 얘가 관심 있어 하는 기사. 뭐 연예인도 괜찮아요. 기사는요. 이 세상의 어떤 글보다 주제가 명확합니다. 제목에 따라서 글이 써져 있어요. 그럼 그 제목에 대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기에 따라 그 기사를 읽고 그 기사의 주제가 뭔지를 좀 파악하게끔 한번 물어보세요. 훈련시켜 주셔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영어의 지문 속에서 비문학은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안 하면 아이들이 독해를 풀 수가 없어요. 이따가 제가 시간이 너무 안 돼서 고등학교 시험 문제까지는 잘 못 갈 것 같은데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자 중학교 때는 90점들이 엄청 많은데 고등학교 때는 왜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질까요? 범위가 달라요. 중학교는 3, 4 이번에도 4, 5, 6, 7, 8과 나오는데 우리 중학교 1학년 애들 그 4, 5, 6, 7, 8과라는 범위가 딱 지정되고 그 범위 하에서 외울 수 있는 양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학원이 뭐 시키면 돼요? 달달달달 외우게 시키고 그거에 대한 관련 문제를 푸니까 애들이 성적 보면 시험이 잘 나요. 그러니까 아까 90점이 몇 퍼센트가 넘어요? 50%가 넘어요. 줄 세우면 5명이 다 90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게 안 통해요. 고등학교는 EBS, 모의고사 이런 수능 범위가 그냥 나와요. 비문학이.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서 나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외워서 시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갔는데 그날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읽고 얘가 그거에 대한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입 파악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구문 분석도 시켜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재를 통해서 또는 시험 숙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끔 저희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 수능 말하는 것처럼 여기 뭐 듣기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이건 다 맞아야 돼요. 이건 여기서 한 문제 틀리면 여기서 한 문제 틀리면 여기서는 되게 힘들어요. 여기서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고른 문제도 여기서 문장 넣기 요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빈칸 추론 요 문제였는데 요거는 다 맞춰야 돼요. 기본 유형. 그러니까 기본 유형은 언어 사고력만 있어도 좀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건 제 제자들 거. 그래서 뭔가 글을 읽고 나면 그 글에 대해서 문단별로 중심 문장, 중심 아재 근거를 찾아서 아이들이 쓰고 단어 모르겠으면 단어 정리하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대로 정리해서 구문 분석하고 그다음에 마인드맵 써오고 이건 제가 거짓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시키고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건 초등학교 애들 거예요. 이게 좀 예쁜 것들. 초등학교 아이들 때부터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글을 읽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들을 보고 저희가 예를 들어 문법은 서머리, 과제는 서머리, 그 다음에 문제풀이, 오답노트, 독해도, 어휘조사, 암기, 본문에서 분석해서 이거 문제풀이 및 마인드맵 그려서 얘들이 해야 되는 거 어휘는 이제 온라인으로 듣기는 온라인으로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이들한테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예전에는 이거 반대했는데 요즘에는 온오프라인이 잘 구성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 자체가 워낙 핸드폰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채점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딱 데이터가 남아요. 얘가 틀리면 이 문제는 오답률이 몇 %고 얘에 해당되는 그 영상을 딱 추천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YNS 올리를 좀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올리의 약자는 Optimized Navigation of Learning for You라 그래서 개인 맞춤 스마트 러닝을 저희가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면 문법, 어법, 뭐 모의고사, 수능, 듣기, 독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뭐 문법도 그렇고 독해도 그렇고 좀 보여드리면 이건 단어도 저희가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제 볼 수 있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보고 나서 틀린 게 있으면 잠깐만요. 이렇게 시험을 보거든요. 여기 듣기는. 시험을 보고 나면 그 틀린 거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이렇게 영상 같은 거를 추천을 해주고 그 내신 파트긴 한데 만약에 뭐 그런 관련된 영상 추천해주고 틀린 게 있으면 오답률 같은 것도 좀 내보내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시험 보는 것들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다 내주고 있고 여기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면 딱 애들이 틀린 게 뭘 틀렸고 오답률은 몇 %고 얘는 푸는데 몇 프로가 걸렸고 몇 시간이 걸렸고 점수가 몇 점이라서 딱 틀리면 그 틀린 거에 대한 해설에 아이들이 영상을 보고 보완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개별 맞춤의 피드백이 좀 가능한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예비 중 아이들도 이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 때도 이게 활용이 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저희 관리를 해서 아이들이 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좀 이렇게 훈련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쭉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의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저희 학원에 등록을 하시면 매일매일마다 데일리 카드라고 하는 게 나가요. 그래서 이런 이 표가 나가는데 이 표 안에는 그날에 수업했던 1교시와 2교시의 주제와 교재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강조점 그리고 오늘의 아이의 학습 태도나 과제의 완성도 그리고 시험 본 점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코멘트 그리고 이게 MBS인데 이 MBS가 이번 달 MBS의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아이가 어디서 좀 감점이 됐고 어디가 좀 안 좋았는지가 딱 나와요. 그래서 현재 MBS 점수와 차감된 점수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머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 월 말에는 월말 리포트가 따로 나가요. 그래서 월말 리포트에는 한 달치에 대한 공부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 데이터가 종합돼서 나가니까 어머님들께서 좀 이렇게 아이의 학습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선생님과 소통할 때 제일 답답하실 때가 그때 아니에요. 저도 아이 키우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전화해고 저한테 잘 지내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많이 늘었어요. 좀 답답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많이 늘었고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하고 어떻게 좀 보완이 돼야 되는지를 좀 이런 데이터를 보고 상담하실 때 쓰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초등어학원은 이 영어의 이제 세 가지 기둥인 어휘, 문법, 그다음에 어순을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기둥을 잘 세워서 그걸 통합적으로 가르쳐서 언어적인 사고력을 좀 키웠다면 이제 예비중 과정부터는 이제 요것들에 대한 통합 수업에 대한 강조, 언어 사고력을 키워서 S3라고 하는 즉 어휘는 어휘력으로, 문법은 어법력으로, 어순은 구문력으로 아이들의 S3를 좀 진화시킬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고등부에 가면 실전에 쓰일 수 있게끔 해서 저희 학원은 초등부터 고등까지가 같은 시스템 안에서 연계되어 있는 학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내신을 봐요. 그래서 이제 내신을 봐서 이제 내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내신을 보거든요. 그래서 내신도 저희는 내신 플로우가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고 각 주차별로 실적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부끄러운 게 중학교 내신은 이렇게 못 맞으면 안 돼요. 중학교 내신은 다 이렇게 맞아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중학교 내신도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워낙에 퍼센테이지들이 아이들이 잘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내신을 갖다가 준비시키는 과정 자체가 결과적으로 그 과정들이 고등 내신까지도 아이들이 학습이 연계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가르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분석을 좀 해서 학교별로 저희가 이거 분석 자료도 다 나눠드렸어요. 어머님께. 그래서 학교별 분석 자료를 통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학교는 어떤 것들이 좀 강하고 어떤 것들이 약하구나. 여기서 아이들이 어떤 것들이 다음 시험에서는 준비해야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 가르칩니다. 이거는 원장님께서 너무 많이 얘기하셔서 자, 요거는 이제 잘인데 자 일단은 중등 영어는 이런 형태로 나가요. 시험이. 그래서 쉬워요. 지문도 짧죠. 뭐 외우기만 했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 뭐 고르는 게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쉽게 나오는 편인데
이게 귀인중 시험지가 나름 귀인중이 좀 어려워요. 나름 귀인중 시험지를 넣은 이유는 귀인중 시험이 그나마 좀 어려워요. 얘네는 범위가 좀 넓어서. 근데 이제 약간 그래도 얘네들은 수능형으로 돼요. 약간 문제도 조금 길거든요. 좀 길어요. 근데 이제 뭐 평천중부터 좀 보면 조금씩 이제 줄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자 아까 전에 원장님 설명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50 몇 프로가 되던 아이들이 12.7%로 낮아져요. 평균도 80 몇 점 받던 애들이 64점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어디로 다 밀려나냐면 2그룹으로 갔어요. 2그룹 영어가. 동안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봤던 데이터랑 짱 달리 A 등급이 0.3%밖에 안 돼요. 1학기 때. 그러니까 아까는 60 몇 프로였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양외고 같은 경우에는 ICD 2등급이 아예 없고요. 아예 없고 거의 다가 A등급 그대로 오히려 늘었죠. 중학교 때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부를 엄청 빡세게 시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머니들 요 자료 보실 때 표준 편차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표준 편차가 이 평촌구는 20%예요. 근데 지금 안양외고는 3%예요. 그러니까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표준 편차는 평균이 요 값이잖아요. 93점. 이 93점에 밀도가 엄청나게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퍼센테이지가 낮아져요. 근데 만약에 평촌고처럼 64.6에 20%면 평균은 64점인데 편차가 큰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로 보내면 이런 학교에 들어가는 애들은 0점 몇 점 차이로 등수가 엄청나게 갈리는 거예요. 이게 막 밀집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훈련해서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훈련돼서 시험 정시를 보는 아이들과 아까 원장님께서 정시도 이제 잘 봐야 된다 그랬죠. 이제 무조건 수시에만 기댈 수 없거든요. 정시도 되게 이제 보완 요소를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된 아이들과 이 학교를 진학한 아이들의 그런 문화나 배경 속에서 경쟁 자체가 굉장히 힘들겠죠. 얘네들이 이기기가. 그래서 예비 중학교 들어가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들어가시면 저는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특목 준비를 좀 해주세요. 특목 외고 준비 같은 거. 근데 그 특목반 같은 거에 조금 들으면 왜 그러냐면 특목에 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대학교를 들어가는 과정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생기부 관리해야 되고 스토리 만들어야 되고 자소서 써야 되고 그다음에 면접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준비 그리고 성적도 자기가 어느 정도 최저 등급은 계속 맞춰놔야 되고 그러니까 그 준비 단계들이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이랑 되게 좋아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특목을 안 보내줘도 돼요. 특목을 안 보내도 그렇게 3년 보낸 아이들과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이 경쟁하는 사회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외대부고나 이런 데는 다 특목고와 일반고의 차이는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게 두 학교 비교하면 일반고와 외고의 비교 차치는 뭐 크게 어머님들이 보셔도 이제 아실 수 있을 거니까 죄송합니다. 됐네요. 그래서 이제 중등은 이렇다면 고등 자체는 요것 때문에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중학교 때 여기에만 만족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요 말씀은 그래도 꼭 드려야 되겠어요. 어머님들이 설명회를 들으셔도 저희 학원에 등록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꼭 그렇게 시킬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는요 시험을 봐도 90점 나오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꼭 우리처럼 빡센 학원 안 보내고 예를 들어서 조금은 아이가 숨 쉴 수 있고 수학이나 과학에 집중할 수 있게 영어는 조금 아이가 편하게 하는 학원에 보내셔도 아이가 조금만 똑똑하다면 중학교 시절에 시험은 90점을 다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에 3년의 시간이 지나고 고등학교를 갖게 되면 그 아이가 겪게 되는 시험의 어떤 그런 강도는 중학교 때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거를 채우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시키는 학원으로 좀 보내주셔야지 된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수능형 만약에 내가 왜 이렇게 이 수능형 중학교를 좀 진행해서 수능형으로 좀 시험 보는 학교에 갈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시험 대비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수능형으로 가르치는 학원에 좀 보내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는 애들이 내신 없지만 수행평가랑 내신을 준비시키는 특성화 프로그램과 내신 대비를 저희가 시켜서 저희가 지금 이끌고 가고 있고요. 중학교 1학년들은
그래서 이제 아이들 보통은 수행평가가 이렇게 라이팅이 많으니까 라이팅 서술형 연습이랑 그다음에 문제풀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키면서 저희가 이끌고 가고 있고 성적 우수자들은 저희가 시상하고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신을 겪을 때도 아이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자꾸만 구체화시키고 그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이런 계획들이나 학습 방법 등을 선생님과 공유하고 선생님은 그러한 학습 방법과 아이들의 꿈을 좀 이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원이라는 것들을 좀 저희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좀 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특목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들이 중학교 예비 중 저희랑 입학하시면 좀 특목을 좀 꿈꾸면서 아이들을 조금씩 데리고 가시면 좀 어떨까 싶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13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오면 저희 제자들 중에서 이제 뭐 특목고나 명문대 선배들이 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이렇게 동기부여도 시켜주고 멘토링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상장도 아이들한테 주고 네, 그렇게 하고 선생님 이게 선배들이 나와서 좀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저희 제자들인데 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비전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름 때 좀 열어서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근데 이거 왜 할까요? 지금은 네 지금은 초등학교라서 조금 그러신데 요게 중학교 때부터 뭘 좀 되게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제 진로. 그렇죠. 그래서 진로에 대한 어떤 아이들의 가닥을 또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게끔 또 저희가 좀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2020년 윈터 캠프도 저희가 이제 엽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1월 10일부터 2월 24일까지 36일 동안에 구정유는 빼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플래너를 작성해서 학습 습관을 좀 장착시킬 수 있게끔 조교 선생님, 명문대 조교 선생님 저희 제자들이 좀 상주할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서 1월 10일 오리엔테이션에는 원장님하고 명문대 멘토팀이 아이들하고 이제 동기부여 해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제시되고 플래너를 나눠줘요. 자기가 학습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매일매일 아이들의 학습 상황이 전달되고 주 2회 독서록을 갖다가 쓰게끔 해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자기 이것도 나중에 자소서 쓸 때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를 또 만들고 아이가 좀 읽는 힘을 좀 키울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칠 때 중3 후배들한테 좀 조언해주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적어줘라고 했더니 애가 이렇게 썼어요. 책 많이 봐. 운동에서 체력 키우고 인생에 대한 목표를 찾으셈. 중3 기말부터 해법 문학, 시, 고전시가 소설, 고전산문에서 하루에 각각 하나씩 풀고 마더텅 고3 비문학 사서 10번 읽고 풀고 수학의 정석 혼자 2번 풀고 블랙라벨 3번 푸셈. 그거 가지고 1등급 가리는 거 아니니까 단어 많이 외워. 애들이 공부하는 그런 그 고생을 좀 알 수 있겠죠.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머님들 자녀들이. 이제 이 입시에 들어가는 거고 제가 부모님께 한마디씩 해달라고 했어요. 아이들. 자, 아이들이 뭐라고 쓰냐면 오늘 늦어요. 왜 열심히 하는데 안 믿어줘요? 내가 얼만큼 하는지도 모르면서 왜 나한테 잔소리해요? 안녕하세요. 얘는 엄마랑 인사를 잘 많이 안 하나 봐요. 부모님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원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괴짜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해 보시니까 아이들 걸어갈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어렵죠.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 어머님이셔서 이런 걸 보셔도 이제 눈물이 안 나시고 아직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니까 중3 어머님들한테 이거 보이면 어머님들 뭐 근데 그러한 힘든 과정을 겪는 아이들한테 실제로 시행착오를 안 겪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대비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좀 공부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속에서 저희 학원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자 이거 이제 받으셨죠? 2026년 저희가 이제 2026학년도 예비중 학기가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이 될 거고 12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이제 기존에 월수금 2시간 주 3회, 화목 3시간 주 2회가 일어나다가 2차 기간부터는 이제 중등부처럼 주 2회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 좀 보시면 뒤에 잠깐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TM과 독해 문법의 시간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과정들이 펼쳐지는지도 어머님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화 프로그램 보면 개별 진단을 통한 온라인 YNS 온리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개별 진단을 통한 온라인 YNS 온리 프로그램 활용 및 영역별 1대1 보안 코칭이 진행될 거고요. 문해력 향상을 위한 아까 제가 독해력 얘기 드렸습니다. YNS 국어하다 비문학 프로그램 병행됩니다. 월요일에 월말 평가 실시될 거고요. 상세 피드백 나갈 거고요. 누적 성적표 발송될 거고요. 개별 코칭 진행될 겁니다. 특전 안양 평점권 중고등 내신 분석 자료 및 최신 입시 동향 자료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교육할 거고요. 월말 평가 성적표 발송 및 담임 선생님의 1대1 학습 상담 및 밀착 관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매주 개인별 보강 및 약점 클리닉 진행되고 무료로요. 중학교 확정 이후에는 학교별 세미나나 교육을 통한 완벽한 내신 준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 저희 오늘 설명회 이제 마치겠습니다. 설명회 보시면서 1부와 2부 통해서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좀 잘 되셨나요? 왜 그렇게 짜졌는지가 이해 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 안내문에 나온 것처럼 좀 믿고 저희한테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훈련해서 아이들 가르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어떻게 설명회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좀 설명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좀 다음번에 또 저희가 또 웃으면서 또 만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요. 어머니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